있었대요? 온다! 손님이! Fix this together, okay? You and me. It's too late for that. Extremely aggressive. 이제 혼자구나. 나 좀 이상해지는 거. 무섭네요. 네, 오늘 컬처 매거진은 심장이 쫄깃해지는 공포영화 특집입니다. 요즘 극장 가보셨습니까? 네. 예. 요즘에 공포영화들이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좀 날씨가 더위가 빨리 와서 그런지 개봉 시즌도 좀 빨라질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특별히 올 여름철에 몰려오는 공포영화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평론가 강유정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사실은 공포영화 무서워서 잘 보지 않는데. 남자분들이 오히려 예. 더 못 보더라고요. 예. 요즘 극장가를 보면 말이죠. 공포영화 공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봉했거나 개봉을 앞둔 공포영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예. 아주 한여름보다는 조금 빨리 온다는 느낌이 아마 있었을 텐데 예. 또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약간 5월 정도에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쫙 옵니다. 어벤져스 기억하시죠? 5월 달 정도. 그리고 예. 7월 중순 이후에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들. 아마 예년에 기억해 보시면 도둑들 같은 영화들이 쫙 오는데요. 네. 바로 그 사이가 공포 영화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바로 지금이죠. 근데 어떤 점에서는 약간 지금 장마철인데 좀 비가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날씨가 축축하기도 하잖아요. 공포 영화를 보기에는 오히려 더 적격인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말이 예. 연인과 손잡고 공포영화를 맞아요. 보러 갈 적기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공포영화를 좀 대표적으로 알아볼 텐데 우리 영화 손님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동화를 모티브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 기억나실 거예요. 하메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아마 읽어보지 않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예. 바로 그 동화인데 뭐냐면 피리를 불어서 마을에서 쥐를 쫓아줬는데 나중에는 이 피리를 불어서 동네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그 이야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서양의 동화의 모티프를 삼아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이를테면 세 가지 다 등장합니다. 남자, 피리, 쥐 다 등장합니다. 예. 네. 이 동화 그리고 공포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손님의 손자도 원래 뜻이 귀신을 뜻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손이 왜 손 없는 날, 귀신이군요. 이사 갈 아. 때도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더 비싸죠. 그렇기도 하고, 뭐 이장을 한다던가 이럴 때 뭐 손 없는 날, 손을 굉장히 따지는데, 예. 한편으로는 우리 왜 호암마마라고도 해서 전염병을 또 손님이라 부르기도 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무서운 귀신이나 좀 제어하기 힘든 이런 것들을 예.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손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서양의 동화 하메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하고 예. 한국 전통 속에서 약간 무속신앙으로서 손이 합쳐진 영화가 바로 손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요소들이 등장하는 영화 같은데 일단 영화 손님이 어떤 느낌인지 영화를 좀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네는 뭐해서 웃고 사는 사람이고? 아이, 쥐가 좀. 쥐때가 문제가 되는 영화인가 보죠? 그때가 문제가 되고요. 잠깐 보시면 약간 웰프스 동막골하고 약간 예. 동네 느낌이 분위기는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예. 네네. 예, 뭐 지금 보면 쥐를 쫓아준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병을 고칠 돈을 주겠다는 선장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맞습니다. 더, 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 딱 마을에 우연히 이 두 부자가 들어갔는데 애들 귓볼이 다 약간씩 갉아먹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사실 백방의 약을 다 써봤는데 쥐가 안 없어졌던 거고 이 우룡이라는 주인공이 떠돌이 약사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도 지을 줄 알고 사실은 이런 대사가 나요. 귀때기 있는 것들은 다 제 피리 소리에 다 끌려와요. 이렇게 류승룡이 대답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쥐떼를 몰고 가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그럼 강유정 평론가가 본격적으로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류승룡 영화라는 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네.
류승룡 씨가 지금 어떤 영화 보셨어요? 류승룡 씨 나오는 영화? 뭐 7번 방의 선물. 맞습니다. 네. 그 7번 방의 선물 활. 예. 거의 다 보셨네요. 대표적인 뭐 연기파 배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명량까지. 근데 가만 보시면 표적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단독 주연으로는 사실은 두 번째예요. 7번 방의 선물에서 단독 주연을 했고 예. 이번에도 단독 주연이기 때문에 예. 류승룡 씨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은 욕심을 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저는 있겠고요. 깜짝 놀랐어요. 주연한 영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없었군요. 주연급으로 마라상어 광해에서 이병헌 씨 옆에 계셨고요. 그리고 표적에서도 류준상 씨 옆에 계셨는데 단독 주연은 사실은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름 있는 배우들이 자기 주연으로 네. 어떤 역할을 하기를 좀 욕심내는 건 좀 당연한 워낙 좀 거겠죠. 카멜레온 같은 배우라서요. 맞습니다. 이번에 네. 어떻게 변신했습니까? 약간 7번 방의 선물의 연장선상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들 영남이의 폐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절한 부성애를 일단 보여준다는 점에서 7번 방의 선물의 그 아버지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피리를 부는 떠돌이 약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약간은 그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나왔던 역할들 중에 좀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까운 역할은 뭐 이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연기력이 워낙 뛰어난 걸로 정평이 나 있어서 뭐 신 스틸러가 아니라 심 스틸러란 말이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사실은 예. 마음을 뺐잖아요. 7번 예. 방의 선물이 굉장히 흥행을 한 이유는 뭐 대단한 제작비라던가 뭐 대단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류승룡 씨가 마지막에 예승아 하면서 울 때 그 자체로 눈물을 나게 만드는 장면이잖아요. 이번에도 아들 때문에 막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음을 훔치려고 지금 단단히 각오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승용 씨 하면 뭐 주연급 맡은 거는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뭐 천만 관객 배우다 이런 그러니까요. 별명도 붙어 있잖아요. 지금 벌써 3편이나 예. 1000만을 넘었습니다. 광해도 1000만을 넘었고 명량도 넘었고 그리고 단독 주연을 했던 7번 방의 선물까지 1000만을 넘었으니까 인생에 원래는 한 번 정도 운이 온다고 하는데 예. 3번이나 네. 그래서 또 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번 싶습니다. 영화 또 어느 정도 기록을 세울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영화 손님 두 번째 결정적 관람 포인트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영화 보실 때, 뭐 보고 선택하세요? 관람하실 때 장르를 일단 보고 예. 예매를 네. 하시잖아요. 이 영화는 장르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치고 조금 도전적인 시도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자면 약간 중간 부분에 웃겨요. 코미디도 있고, 앞부분에 가면은 미스테리다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말을 걸어줍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가서는 공포물로 영화가 끝나니까 보시고 나셔도 이 영화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아마 이끼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실 거고요. 예. 동막골도 생각이 나고 여러 영화들이 또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한편으로 굉장히 반가운 어떤 장르물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르를 섞어 놓으면 우리 국내 관객들한테는 좀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약간 예. 영화를 많이 보시는 앵커한테 눈치가 빠르신데 예. 제가 오늘 20자 평으로 준비한 것도 살짝 연관이 됩니다. 예. 뭐냐면 장르가 많으면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해서 흥미롭긴 하지만 관객들로서는 어떻게 여기 마음을 따라가야 되지? 조금 혼동스럽기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마지막 결정적 관람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뭘까요? 맞습니다. 거의 명품 조연들이 이 영화는 류승룡 씨 연기도 워낙에 볼만하지만 예. 조연들이 거의 각축전을 벌이는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준 씨 사실은 우리가 아이돌로 알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아주 무시무시한 아들로 연기 변신을 해서 예. 또 그 부분도 좀 제게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죠. 예.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강유정 평론가의 평점. 이제 관객들이 예매할 때 참고를 할 네, 텐데요. 맞습니다. 네.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별 3 줬고요. 셋이요? 네, 예. 맞습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너무 많아서 흔들흔들이라는 예. 평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터미네이터 별 네. 2개 반 주셨죠. 네. 그러니까 네. 터미네이터보다는 좀 후하게 주신 거군요. 네, 조금 후하게 줬지만 아마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별 4개 이상은 잘 주지 예. 않는 편인데 아마 4개 이상 앞으로 주는 영화는 꼭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손님 이외에 다른 주목할 만한 공포 영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라자루스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라자루스요? 싶은데 이게 예.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라자루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걔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라자루스라는 걔가
갑자기 살아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세계 무슨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예.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바로 예. 그 소재를 영화화한 작품이고 그래서 오히려 죽은 사람을 약물로 인해서 살릴 수 있다라는 게 라자루스 현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네, 지금 뭐 화면만 봐도 상당히 무서운데요. 또 하나 이제 추천해 주실 영화를 꼽자면 이제 경성학교를 꼽으셨는데 맞습니다. 네. 학교가 나오면 좀 더 무섭죠, 원래.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단은 학교가 끝나고 나서 남아있으면 굉장히 을지년스럽잖아요. 예. 바로 그 분위기고, 경성이라는 그 공간이 주는 묘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경성학교요. 맞습니다. 경성학교라면 뭐 시대가 아무래도 지금은 아니고 1920, 30년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근대화 초기에 그리고 학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즈음 그때쯤의 그런 학교 분위기. 지금 보시면 이제 박보영 씨가 예. 문제적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박보영 씨의 연기도 그렇지만 이 영화 딱 보시면 경성을 재현한 그 고전적 느낌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예. 그리고 여고생들이 다니고 있는 이 공간마다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운 또 풍광을 연출해줘서 공포영화가 이렇게 아름다워도 돼?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작품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공포영화 무섭지만 보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볼 수 있을까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눈 감고 봐야 되나요? 농담처럼 말하자면 네. 이렇게 약간 남편과 아내가 가끔은 손잡고 볼 수 있는 영화 네. 그리고 애인끼리도 이렇게 손잡고 같이 부들부들 떨다 보면은 그리고 공포영화가 무섭지 않더라도 놀래키는 장면은 꼭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렇게 돈독한 사이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충섭 앵커도 주말에 아내와 함께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